그러니까 이걸 참 난 세수를 시켜준다 그러지, 세수를. 요거를 이렇게 잘라주고. 제 양반은 뚜리원 원파스로 팔을 만들고 우리는 투원 쓰리파스로 독일을 만들어. That was my life with him. Such a depth of the soul of Korean people, and it's a beautiful language. 펠리세이드 파고등학교에는 2010년도 9월 달에 26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한국어반이 2년 동안에 115명이라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러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김 박사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퀸스 칼리지에 자주는 못 옵니다만은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이 컨퍼런스 할 때 오는 것이 항상 제일 그 기분이 좋고 뭐 그래도 내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이 캠퍼스에 항상 들어옵니다. 그분 없으면 뭐 한인 사이가 돌아갈 수 없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분을 존경합니다. 예, 자기 걸 다 욕심이 없고 모든 걸 다 내놓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 He's a good man. Everybody loves him. 사람이 좋으니까 원만해. 그리고 절대 누구한테 그 위험감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무슨 얘기할 적에 편안하게 만드냐고. Great quality.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 5구 445번지 거기서 났어요 내가. 정주영 씨를 처음에 만난 건 1900 그러니까 76년 크리스마스 때예요. 12월 달에 12월 아마 중순쯤 됐는데 내가 아람코에 미국 뉴욕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파견돼서 한 1년 반을 근무를 했는데 아람코에서 있을 때 이제 그 현대가 이제 그 주벨 산업항 아주 세계에서 그때 제일 큰 공사였죠. 그걸 이제 따가지고서 사우디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현대 사람들을 사우디에서 만나가지고 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때 정가범 부사장이 이제 해외 담당 토목 총책이었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학 한 4년 후배더라고요. 같은 이제 토목과.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하고 미팅을 어레인지가 됐다고. 내가 그때 이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제 휴가로 뉴욕에 이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때 서울로 들려서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서울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님을 이제 그 현대건설 건물이 그때 이 광화문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저녁 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때 그 만난 자리에서는 별 얘기 안 하시고 이거 뭐 고향이 어디냐 뭐 언제 뭐 미국 가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이 또 뭐 동양 같은 적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이거든요. 장전이 통천, 정지영 씨는 이제 통천 쪽이고 나는 이제 장전인데 거기가 한 30리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동양이라고 그러면서 또 뭐 금강산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첫 번 만났을 때 인상 이렇게 보면은 뭐 아주 난 뭐 경장이 좀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티피컬한 한국 사람 그 일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시커멓게 타시고 건장하시고 뭐 하여튼 이 체구도 크시고 하여튼 그 한국 그 티피컬한 한국 일꾼 있잖아요. 이런 아주 모습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랑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소탈하시고 그냥 어려운 얘기 안 하시고 순수한 보통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그런 단어만 또 쓰시고 어려운 단어 안 쓰시고 아주 친밀감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건설 그 직원들하고 그때 이제 우리 1년 또 선배 되시는 분이 그 국내 토목 총책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권기태 부사장님도 만나 뵙고 또 기타 많은 분들을 만나 뵀다고요. 근데 보니까 뭐 미국에서 처음 와서 이제 한국 회사 이렇게 와 보니까 전부 검은 잠바에다가 무슨 꼭 특공대 군인들처럼 또 옷들을 입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떤 개인 이런 개인 회사가 아니라 어디 군대 무슨 기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는데 상당히 그 긴장감도 저거 하고 아주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그 참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삼청각인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삼청각이라고 옛날에 삼청각이 군정돼 가지고서 아마 남북 회담 하기 위해서 그걸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삼청각이 이제 나중에 그 후에 고급 요정이 됐다고요. 한식 요정이 돼가지고서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외국 손님 대접할 때 많이 썼는데 거기 이제 초청해 주셔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고향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강산 이제 금강산이 이제 다 금강산 기술이니까 갑자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금강산 개발을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나를 이제 데리고 오려고 이제 유도하시는 거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면 그때 금강산 개발도 좀 와서 우리 이제 고향 개발도 같이 좀 하고 이런 얘기를 시작해서 아주 얘기를 스무스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첫날 얘기한 게 열심히 현대가 그러니까 그때가 75년, 76년 때니까 이제 한참 경부고속도로 끝내고서 이제 조선소를 새로 72년도인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서 배를 짓기 시작한 게 아마 73년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소 그냥 막 지어가지고서 지금 배들 짓기 시작하고 한참 그렇게 막 밀고 나갈 때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 내가 인상을 받은 건 젊은 사람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그 열심히 그 설명하시는 그 뭐야 그 태도나 그 진지함이 정말 사람을 감동하게 그렇게 이거 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들어오게 저렇게 열심히 기업의 총수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런 느낌을 좀 미안할 정도 미안한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그날은 그 정도로 하고서 뭐 이렇게 또 술 마시면서 또 뭐 그 기생들 모는데 뭐 춤도 뭐 출 줄 아는 자가 나 춤 못 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뭐 춤 못 추면은 춤은 안 춰도 된다 그러면서 앉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소주 좀 하고 이렇게 술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이제 주로 고향 얘기하고 그 현대 얘기를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이제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아주 편하게 해주시면서 그날 저녁에 하여튼 야 이거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느낌은 갖게 했지만 그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뭐 변경해가지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거든요.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둘 다 이제 카나다에 가서 박사학위 하고서 이제 미국에 내려와서 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미국 컨설팅 회사에서 있었는데 아람코에 와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전문의 저거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막 해가지고 전문의가 돼서 이제 뉴욕 병원에 취직이 돼 있었고 아이들이 그때 4살, 5살 이때니까 도저히 한국에 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자기도 여기 와서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 집사람도 그 자기 프로페셔널 이제 안정이 돼 가는데 지금 다시 옮긴다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김 박사 오시면은 그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지금 그 산업항 거기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오시면은 이렇게 그 후배들도 많고 또 선배들 현대건설이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큰 일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와서 일 좀 같이 하시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오면은 우리 앞으로 이제 현대가 뭐 대학도 저거 하고 이제 대학 병원도 질 거고 뭐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벌써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은 그 일자리를 얼마든지 마련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그때 내 형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못 오겠다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이제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좀 실망하시면서 이왕 왔으니까 내일 우리 현대건설이 한 공사장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떠나시라고.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그 공기태 부사장이랑 그 이제 현대건설 그 토목부에 있는 공부사장이 이제 저걸 아레인지를 해가지고 뭐 현대가 한 큰 공사들 제일 큰 게 그때 댐 중에 이제 소양강 댐이었었는데 이제 소양강 댐은 우리가 가지를 못하고 그거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정말 그 정주영 회장님이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원래는 그 콘크리트 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사석 댐으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서 공사를 따서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아주 그런 대형 사석 댐을 성공적으로 한 이런 얘기를 또 들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울산 조선소를 어떻게 이제 시작했는지 이제 그 얘기하고 이제 경부 고속 제일 뭐니 해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부 고속도로 이 얘기를
쭉 들려주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계획을 안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서울에서 다시 한번 저녁을 하고 3일째 가려고 그러고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부르더니 울산을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공기태 부사장님하고 같이 자동차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울산을 갔어요. 3일날, 3일째 되는 날. 울산을 오전에 일찍 떠나서 갔다가 오후에 올라왔는데, 그때 울산을 갈 때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따라가면서 이제 그 현대가 한 고속도로에 여기저기 터널 뭐 교량 또 이 어려운 부분을 현대가 많이 했거든요. 물론 현대 혼자 한 건 아니고 한국의 이제 건설회사들이 나눠서 했는데 현대가 이제 제일 많이 했죠. 그거 보면서 보니까 이제 같은 토목쟁이로 이렇게 토목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와, 참 이런 어려운 계곡의 교량 놓은 거, 또 터널 한 거 이런 거 보니까 그런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공사들이 아닌데 엄청난 공사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참 현대건설이 대단하구나 이렇고 우선 이제 울산에 도착을 했는데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딱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하도 기대 안 한 게 현대에서 뭐 조선소를 한다 그래서 난 세계 각국 다니면서 조선소를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뭐 일본의 그때 큰 조선소들 엄청나게 크죠, 사이즈도. 그리고 이제 구라파 조선소, 미국 조선소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딱 보니까 이건 뭐 그 규모나 그 구상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큰 산을 그냥 완전히 까뭉기고 그 준설을 하고 거기를 완전히 그냥 큰 항만을 그냥 독차지해서 조선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설을 돌아보니까 그 시설이 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야, 이게 그냥 현대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처음으로 내가 거기서 이제 안에 시설, 도구 사이즈 여러 가지를 보고 철강을 이제 파이프로 롤링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제 산업항 사우디에 있는 산업항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보니까 와, 이거 세계에서 정말 뒤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남은 낫지. 그러나 이제 물론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이제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그때 처음으로 내가 현대가 산업항을 사우디 공사를 할 수가 있겠구나. 확신이 섰어요. 미국의 유명한 브라운 앤 루트니 뭐 맥더머트니 이런 큰 해양 회사들이 그쪽에 일을 다 하고 있었고 또 구라파 회사들이 몇 개 있었죠. 현대는 뭐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공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구조물을 지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울산에 와서 조선소를 보니까 그게 딱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감동을 좀 받고 그러고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이제 올라갔잖아요. 3일째 또 삼천각으로 또 거기서 저녁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진짜 마지막에 정말 그 양반에 내가 이제 3일 동안에 근데 나도 약간 이제 현대가 생각보다 그냥 훨씬 크고 회장님의 생각이나 현재가 앞으로 나갈 생각에 대한 구상이 워낙 크고 대담하고 또 실제적으로 시설을 보니까 뭐 다 갖췄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일하는 거 조선소에 일하는 거 보니까 뭐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뭐 정말 왜 한국을 왜 다이나믹하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진짜 다이나믹하더라고. 그런 것에 인상을 잔뜩 받고서 이제 올라갔는데 아주 처음에 뭐 말을 아주 심상하게 또 고향 얘기서부터 또 이렇게 빙빙 돌리시다가 나중에
김 박사 언제 가지? 그게 뭐 내일 아침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우리가 한 공사들 좀 봤나? 그래서 봤다 그러니까 아주 김 박사가 꼭 와야겠어. 그래서 그게 뭐 대답을 확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을 딱 잡아가지고서 말이야. 내가 이걸 내 개인이나 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고. 김 박사가 들었지만 우리 저 대한민국이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그 경제 발전 계획 하에 아주 과감하게 지금 이렇게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건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지금 뭐 자동차 산업, 현대건설, 자동차 산업 또 봤지만 그 내가 그 조선소를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를 만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야 내 개인이나 현대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야 이 대한민국의 뭐야 운명이 달린 거다. 아직 그 얘기를 어떻게 진실하게 그냥 눈을 딱 쳐다보고서 얘기하는지 사람은 꼭 저 뭐야 범이 무슨 저 자기 먹이 잡아먹을 듯한 그런 기세로 등치도 크신 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와야겠다. 그러니까 와 주십시오도 아니고 와야겠다. 나중에 딱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나도 뭐 감동을 받아서 도저히 그 노라고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고서 그 이튿날 비행기 타고 떠났다고 떠났는데 짭짭하대. 이거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걱정도 됐지만 한쪽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 그동안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북에서 내려와서 고생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또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공과대학을 들어가 가지고서 저거 하고 또 해군에 들어가서 또 한 5년 동안 그래도 뭐 나라의 그 국방을 뭐 애국심이 뭐 솟아나서 했다는 것보다 하여튼 의무로 들어갔지만 그 나라의 국방을 걱정하고 이제 해군에 5년 있으면서 나는 그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것도 인볼브하고 그래서 그 정말 우리나라의 국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끝나고서 캐나다에서 일하다가 이제 뉴욕에 와서 일하면서 이제 내 분야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일을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그 회사도 세계적인 회사지만 내가 그 관계했던 분들이 다 아주 세계적인 분들이 돼서 그래서 그분들 도우면서 이제 그 우리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제 같이 여러 중요한 분들을 만나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나로서는 이제 이렇게 현대 건설로 이렇게 건설로 가는 게 나로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놓은 내 그 전범 분야 이거를 뭐 버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옆으로 이제 벗어나는 건데 고민을 좀 했지만 결국은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비행기 속에서 아주 큰 결심을 한 거죠. 예. 그래도 역시 뭐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다니까 마음이 좀 한 단계 더 높은 어떤 내 무슨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해서 이거는 한번 내가 올아웃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 이제 그렇고 우서 이제 현대 들어갔잖아요. 하여튼 그 산업항을 하면서 그 처음에 중요한 건 정주영 회장님이 내가 처음에 가졌던 인상 그 자체가
하나도 가식이 없는 거야. 가만히 보면 쭉 가면서 일하면서 그동안에 20여 년을 그 현대에서 내가 현대건설에서 7년, 현대중공업에서 7년, 그리고 현대종합상사에서 한 10여 년을 이렇게 쭉 일하면서 그 양반을 가까이 또 모시고 또 멀리 그 양반한테 멀리 있어도 멀리 있을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새벽 3시, 2시에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필요하시면. 여기 종합상사에 내가 와 있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주 정기적으로 전화로 그분하고 통화를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항상 그 전화로 하면서도 그 느끼는 게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인터뷰할 때 느끼던 그런 느낌이 그대로 이 전파를 통해서 그대로 그 목소리라든지 항상 그러니까 그 20몇 년 동안 현대에 있으면서 그 양반하고의 그 관계는 그걸로 지속을 했어. 그걸로 지속을 했는데 에피소드가 많죠. 그 양반의 그런 또 이 양반이 그 산업항에 있을 때 제일 이제 나하고 관계에서 제일 큰 일은 내가 그 해양 구조물의 이제 기초, 그 기초가 내 이제 전문 분야인데 그 기초 문제가 이 산업항의 성패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인한 이유도 나 아니면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때 그게 산업항 공사가 여러 군데에서 그 양반 자서전에도 나오지만 거의 10억 불 가까이 됐던 공사인데 그때 대한민국 75년도에 대한민국 예산이 20억 불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예산의 반, 지금 아마 금년에 대한민국 예산이 아마 360조. 근데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예산이 2조였었는데 이 공사가 거의 1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큰 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가랜티를 했거든요. 사우디 정부에서 워낙 크니까 이거 건설회사 하나가 이렇게 괜히 했다가 이게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랜티 하나면 안 주겠다고 그랬다고요. 그거를 이제 그 외환은행을 통해서 아마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정말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랜티를 받아낸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인데 하여튼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기초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이게 파일 항타예요. 저희 꽝꽝 이제 두드려서 이제 햄마로 그 파일의 철관으로 되게 두께가 거의 2인치가 넘는 그 철판을 이제 이렇게 밴딩을 해가지고 이제 웰딩을 해서 만드는데 그게 물 깊이가 30m니까 40m, 이 파일 그 30m 더 들어가고 해서 파일 길이가 한 100m, 70, 80m에서 100m 되는데 그러니까 그 파일 무게 하나가 거의 7, 80톤, 100톤이 돼요. 100톤이라면 추럭, 우리 10톤짜리 추럭 10개 아니야.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해상 기중기로 큰 기중기로 잡아서 셋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햄마로 때려서 이제 그 바다 수심이 평균이 한 30m 되는데 30m 밑에서 한 30m를 더 박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걸 그 지질학적으로 거기가 이 바닷속에 이제 모래층 진흙층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안반층이 몇 메다 두께의 안반층이 깔려 있어 가지고 거기를 뚫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그 과정이 그게 아주 그냥 이 성공적으로 하는 거에 그 아주 키가 됐는데 그걸 박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그 방법이 어떤가 하면 이게 뭐 7, 80m 되는 파일을 바다 위에 이제 바지에서 박다가 안 들어가면 그걸 이제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구멍을 뚫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박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구멍을 뚫으려면은 드릴링 기계를 이 구멍을 뚫는 기계를 설치를 해야 할 텐데 이게 까맣게 높으니까 안 되니까 그걸 잘라야 하잖아요. 이게 2cm 되는 게 이게 두께가 뭐야? 이게 뭐 1.5m, 2m 어떤 건 되는 건데 이거 한번 철 두께가 이런 그걸 어떻게 잘라요? 자른 방법은 이 토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접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닦아서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어. 요새는 뭐 이제 그걸 자르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좀 냈지만 그때만 해도 그 방법밖에 없어서 이게 하나 자르려면 사람을 해보니까 뭐 3명, 4명 웰다를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해서 그게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 자르는데 하나만. 그 자른 다음에 그걸 드러내고 거기다가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이 굴착기를 설치를 해서 이걸 굴착을 해서 그 밑에를 다 그 안반을 다 구멍을 뚫어내고서 그거 하는데 또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뭐 12시간도 걸리고 그냥 하루도 걸리고 24시간도 걸리고 그걸 다 끝나고 나서 그거를 또 이걸 기계를 내려놓고 또 아까 자른 거 있잖아. 그걸 또 갖다가 그걸 다 용접을 해서 붙여야 한다고. 그게 바닥 한가운데서 해야 하니까 뭐 상상을 해봐. 물론 여러 가지 리그를 만들어 놓고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하니까 그거 첫 번째로 하는데 성공적으로 하는데 한 5시가 걸렸어. 그걸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또 그거 안 돼. 또 한 번에 어떤 때는 2번을 하고 그게 보니까 원래 우리가 전체적인 공사 파일 박는 게 그때 뭐 1000여 개가 됐을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를 평균 아마 이틀인가 하나 박는데 이틀이 1.5나 이틀에 이제 하나씩 박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거 하려면 저게 뭐 파일 박는데 뭐 4개월이나 5개월 이렇게 그게 딱 나와 있는데 해보니까 하나 걸리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3배 내지 4배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못하면 다른 거 다 못하거든. 이제 이쪽에 구조물 쪽에는 물론 이제 육지에서 나와서 흙으로 메우고 그다음에 뭐 돌로 메우고 그다음에 옆에 방파 시설 뭐 이런 그런 다른 거는 다 되지만 바다에 제일 중요한 수심이 30m 이상 되는 그쪽에 구조물 공사는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하면 공사가 2년 6개월이 아니라 이게 뭐 4년 5년 걸려도 못 끝날 그게 딱 보이잖아. 그러니 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걱정을 정정 회장한테다가 말씀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딱 드렸더니 정말 얼굴이 새카매지시더라고 진짜. 현장에 왔을 때.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낸 게 아람코에 있을 때 미국 회사가 브라운 앤 루트하고 맥도머트가 한 기록을 쭉 파일 항타 작업을 그 사람들이 공사를 다 했으니까 아람코 공사를 그걸 보면서 보니까 햄마가
이제 햄마를 제작을 하면은 이 햄마 가지고서는 만약에 1인치에 100번 이상 때리면은 그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파일을 박다가 파일이 안 들어간다는 기준이 이제 그 1인치를 때렸는데 100번을 했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기준을 거기선 잘라야 한다고. 그러고서 뚫어야 그 다음에 된. 왜 그러냐면 햄마가 그 햄마를 만든 제작 회사에서 햄마가 고장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 아람코의 기록을 딱 보니까 어떤 건 뭐 200도 때리고 뭐 2배를 때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제작 회사에다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그 100 이상 때리면 와렌티를 안 해준다고 그러죠. 부서지면은 와렌티는 안 해주지만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왜 브라운 앤 맥도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건 와렌티를 안 받게 하고 자기들 리스크로 했다고 그러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 뚫힌 경우가 많더라고. 많지는 않지만 그 근방에 이제 그 아라비안 걸프의 그런 지질학적으로 이 층이 다 비슷한 경우가 많은 데서 그 짝에서 이제 공사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제 거기서 힌트 얻어가지고 내가 회장님한테 이거 우리 햄머가 아니야, 그것도 빌린 햄머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 테스트 못했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햄마를 우리가 하나 사든지 빌린 햄마를 만약 고장이 나면 우리가 물어주는 그런 걸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저더니 하라고 그냥 딱 지시를 하는데, 야, 그게 하나에 그때 햄마가 엄청나게 비싸건 그때 돈으로 몇백만 불씩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내가 그 배 선장하고 브라운 앤 루트 그쪽에 이제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이상을 때리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 테스트를 몇 개를 하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데 200을 해도 깜짝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회장님한테 내가 얘기도 못하고, 그때 마침 회장님이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사우디에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손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한잔 하시고 사우디 그 사람들 해가지고 하실 때인데, 그때 내가 이제 바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양반 가슴이 얼마나 탔겠어 한번 생각해봐. 때리라 그랬는데 안 돼. 200거지. 더 때리라 그래. 250거지 때렸어. 안 되는 거야. 이걸 근데 아직 햄마는 어떠냐 그러니까 아직 괜찮대. 열은 나고 이렇게 부서지지 않았냐 그랬는데 아직 부서지지 않았대. 야, 이게 참 큰일이대. 새벽 그때가 밤 11시나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 거기다 24시간 작업을 했으니까 더 때려라 그냥. 햄머가 이제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 그건데 지금 기억이니까 261타에서 그게 뚫혔어. 그냥 빵 뚫혔어 그냥. 와. 그러니까 내가 거기 이렇게 그 배 같이 타고 있는데 뚫을 때 나도 하도 안 되니까 거기서 옆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 어떻게 그냥 서서 그냥 그거 그냥 보고만 있는데 그냥 빵 뚫혔잖아. 뚫혔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던 공구장이. 그러고서 저쪽에서 위에서 햄마 핸들링 하던 친구도 I think we penetrated. 근데 햄마가 아직 부러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 소식을 그냥 금방
정종현한테 워키토키를 보냈더니 그냥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 뭐 정말 생각해봐. 그 나라에서 보증을 했는데 그게 만약 공사를 그러니까 갑작스레 그냥 완전히 모든 불가능하던 게 이제 갑작스레 이제 가능한 그냥 빛이 보이는 거야. 그런 드라마틱 저거 할 때 이제 그런 모습이 그 양반이 그냥 이게 뭐 안 될 때 심각해서 그렇지만 절대 그 양반이 뭐 포기한다는 게 없잖아. 그 양반은 다 찾아봐. 방법을 찾아봐.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저거 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찾았던 거 아니야? 딱 해서 보고 그때 우리 이춘림 회장님이랑 이제 같이 거기서 아마 그 저녁들 하고 계셨었는데 정말 만세 소리를 하는 거지냐? 만세 소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난 저기서 바다에서 그냥 전달만 했지.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곳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가다가 꼭 그런 그 어려운 고비가 뭐 생긴다고. 여러 가지. 거기다가 또 에피소드, 산업항 에피소드는 또 뭐야? 그게 우리가 21항차 700톤, 1000톤 되는 그 구조물, 철구조물이지, 이렇게. 예, 어떤 건 다리가 4개짜리, 어떤 건 6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수심이 30m니까 이건 이제 구조물을 한 40m, 50m의 높이에 그러니까 무게가 하나가 이제 1000톤, 2000톤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거를 울산에서 만들어서 그걸 전부 21항차로 그 21번을 울산에서부터 이 남진아 해로 해서 싱가포르로 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제 가져오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걸 안 해봤잖아. 그리고 인도양이 참 험하다고. 그리고 동남아 이 대만 이 짝이 있잖아. 이 짝이 굉장히 바다가 험하다고, 유명하다고 옛날부터. 근데 그거를 21항차인데 그거를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안 해보고 자기들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먼 데서 그렇게 큰 구조물을 싣고서 그렇게 장거리를 뭐 배는 많이 다니지만 배야 뭐 그렇게 배에다가 실는 거는 배는 늘 다니니까 이거는 그냥 그 바지에다가 그런 큰 구조물을 싣고서 타그보트가 이제 2 내지 3씩 끌고 오는 거거든.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보험을 엄청나게 이제 보험료를 차지했어. 근데 그 보험료를 들지 말라 그러셨어. 그 보험료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땐 돈이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그 공사비 그 9억 3천인가를 땄지만 2등으로 딴 게 아마 브라운앤드가 맥도나드가 딱 2배야. 거의 20억 불. 2등이고 3등은 거의 30억 불이고. 그러니까 공사 따긴 땄지만 모든 사람들이 현대 망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제 저 빨리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입찰 가격이 그냥 3분의 1로 다른 사람의 그냥 반 가격으로 땄는데 경험도 없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봤지.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우리 정 회장님이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저거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오직해서 보험을 안 들고서 21번을 큰 구조물 가지고서 저 사우디로 델리바리를 하는데 했으니 근데 그 중에서 오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쪽에서 대만 이쪽에서 떠내려가 버려. 잊어버렸다고. 바지를 잊어버렸어. 그러니 상상을 해본 거야.
그걸 만약에 잊어버리면은 그걸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서 다시 하려면 공기가 또 늦어지죠. 근데 그걸 찾았어. 찾아가지고서 가지고 왔는데 좀 데미지가 된 게 좀 있었지만 그걸 또 고쳐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그때 그 에피소드. 정주영 회장님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 조선소가 없으면 그걸 할 수도 없었고 정주영 회장님이 아니면 그걸 그렇게 지시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을 이렇게 가능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 전략 돈을 그냥 미니멈으로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해서 다른데 뭐 비싸게 뭐 누구 그때 대개 보면은 그거 전문하는 회사들이 있거든. 네덜란드에 그런 거 큰 해양 구조물 이제 트랜스포트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되면 뭐 우리 값에 뭐 4배, 5배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완전히 모노폴리니까. 그래서 사실 그 산업항에서의 그 에피소드는 정 회장님의 그 나라서도 이제 첫 번 공사고 또 그렇게 저거 해서 그거를 끌고 나가시는 과정에 이제 아주 긴밀하게 그 양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양반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고 이런 거를 그냥 서로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아까 그 파일 관계를 위시로 해가지고 그 후에 뭐 그 구조물 가져오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 브라운 앤 루트 저 장비를 우리가 만들면은 그 장비가 그때 뭐 하나 만드는데 뭐 엄청난 그 비싼 장비들이거든요. 그 하루에 우리가 그때 돈으로 하루에 10만 불씩 줬으니까 그 배가 그때가 아마 이 1200톤을 들을 수 있는 기중기가 있고 거기가 한 200명 내지 300명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 있고 그 호텔 시설이 있고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설 뭐 부수 시설이 다 파일 박는 시설이 다 돼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중기선이라 그러죠. 그거를 회장님이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그러시더니 그냥 금방 그 조선소하고 저거 하셔가지고서 저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우리 배를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해양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그런 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하나 만드는데 비싼데 그냥 금방 지시하셔서 그 조선소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1,500톤 크레인 만들어 가지고서 왔고 그 다음에 1,200톤 이 로테이팅 크레인은 바지 한국 회사로서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그 큰 해양 장비를 그냥 금방 조선소니까 그게 된다고요. 만들고 거기 이제 크레인 회사하고 저거 해가지고 이제 크레인 부분만은 이제 또 중요 부분만은 그쪽 회사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중기선을 제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가 끝날 때쯤 되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해양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다 갖췄어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조선소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결정은 결국은 이제 산업화 끝나고서 이 해양 개발 주식회사를 제가 이제 그 아람코에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그 유전 개발에 가는 방향을 보니까 심해 쪽으로 유전 개발이 가야 하고 그쪽엔 공사 하나가 뭐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육상에서 뭐 큰 발전소 짓는 거나 그 바다에서 유전 개발하는데 하나 들어가는 거는 그냥 맘먹을 정도로 엄청난 그 큰 공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양개발 주식회사라는 걸 그 아이디어를 제가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뭐 금방 서울에서 그 해양개발 주식회사라는 걸 그냥 딱 저거 해가지고서 거기 기획실에 시켜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업화 끝나면서 끝나기도 전에 뭐 나는 이제 그 중요한 그 문제점만 해결을 하니까 그 외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대가 하는 여러 공사에서도 그런 이제 어려운 저게 있으면 내가 가서 저걸 했는데 금방 벌써 그게 몇 년도인가 해양개발 주식회사를 정부에 신청을 해서 그 허락을 맡아가지고서 해양개발 주식회사 설립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산업항공사 하면서 우리가 만든 그 큰 장비들 있잖아요. 하여튼 떠있는 장비만 한 200점이 됐으니까 뭐 바지, 조그만 서플라이 보트, 무슨 뭐 그 떠있는 장비만 해도 한 200점이 됐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양개발 주식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심해 유전 개발 쪽으로 아이디어를 드렸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뭐 금방 자기 나름대로 테스트 딱 해보시고 뭐 내가 말씀하신 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벌써 회사를 만드셨더라고요. 그 나보고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니까 나보고 사장을 하라고 해요. 해양개발 주식회사 사장을. 그게 이제 81년도인가 그런데 그래서 그 뭐 현대건설에 있던 사람 뭐 중국에 있던 사람 해가지고 한 350명 새 입사해가지고 350명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하나 차렸잖아요. 차렸는데 그 금감원에서 그 이 기업 상호 투자 그러니까 같은 그룹 내에서 이 그런 그 안에서 상호 투자하는 게 제약이 돼 있었다고요. 거기에 아마 저촉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그러면 현대중공업에 편입을 해라.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으로 이제 편입을 했죠. 편입을 해서 현대중공업에 이제 조선사업부가 있고 이제 해양개발주식회사가 해양사업본부로 이제 발족을 해서 그게 아마 81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현대건설 부사장으로 있다가 해양개발주식회사 사장으로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으로 해서 해양개발주식회사라는 거를 사업본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그때 정몽준 사장이 막 사장 돼가지고 계실 때인데 그때 그 일련에 일어난 그 산업황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 보면은 그 양반이 그렇게 빨리 안 했으면요. 지금은 그렇게 해양 사업본부가 설립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해외 심해 유전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요. 물론 드릴링 쉽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서 유전 개발을 되면은 거기서 생산 시설을 해서 왜 플랫폼 만들면은 바닷속에서 왜 그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에 대개 보면 호텔도 들어가고 뭐 비행기 헬리콥터 랜딩도 들어가고 발전소도 있고 뭐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거기. 그거 제작하는 거 요새는 그거 가지고 안 돼서 이제 물 깊이가 너무 깊어져서 큰 배로 만들어 가지고 배에다가 지금 드릴링 시추 시설도 다 넣고 시추돼서 오르는 기름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안에서 물하고 기름하고 또 모래하고 걸르는 시설 또 1차 정유 시설 그다음에 거기다 스토리지 이거 하는 모든 시설을 배 하나에다가 해가지고 배가 그러니까 50만 톤 막 이렇게 돼서 큰 섬 같아요. 예.
그런 거를 지금 전부 지금 그런 추세가 이제 요새 와서는 그런데 그런 거를 만드는 지금 소위 해양 개발 부분이 현대가 시작해서 대우가 따라왔고 삼성이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조선이 그렇잖아요. 조선이 전 세계에서 지금 대형 선박, 중요한 선박은 대한민국이 다 만들잖아요, 거의. 아마 전 세계 아마 용량의 50% 이상을 아마 대한민국이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엔진 그 마린 엔진은 거의 현대가 독자적으로 아마 45%인가 뭐 50%를 현대가 만들고 있고 그런데 그 아까 얘기한 그 해양 부분을 시작한 게 81년인데 그걸 시작해서 대우가 한 3, 4년 후에 쫓아왔고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일본의 일본 회사 그 철강 회사들이 신니폰, 니폰데스니 뭐 이렇게 그 철강 회사들이 몇 회사가 해양 부분으로 나가려고 큰 기중기 선 만들고 이렇게 2년 전 우리보다 2년 전에 시작하다가 우리가 나가는 바람에 다 손들었잖아요. 다 손들었다고요. 일본이 나오지 못하고 손들고 결국은 지금 전 세계 그 마켓에 그 아마 거의 반 이상은 대한민국이 할걸요. 예. 근데 그 1년에 그렇게 하게 된 게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앞을 내다보는 비전도 있지만 그 행동 그 결정이 아주 신속하세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요새 현대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저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기획실에서 뭐 다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다 해가지고 스터디 해가지고 점검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뛰는데 이 양반의 그 장점은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하시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성공할 수 있게 아주 그냥 바닥서부터 완전히 그 준비를 시키고 자기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꼭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든다고 이분이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그분이 아주 그 고향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그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서 일개 그 엔지니어 한 사람을 초청하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 개인이나 이 회사를 위해서 하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거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꼭 와서 여기에 참여해 줘야겠다. 여기에 저도 감동을 해서 조인을 했고 그 후에 이제 그 첫 번 제일 큰 공사인 그 산업항공사를 하면서 그분의 그 집요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추진력, 집요하고 강력한 추진력. 내가 많이 정말 그동안 여러 군데서 일하고 컨설팅 하면서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이렇게 뭐 큰 일을 하는 거 많이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 많이 봤지만 그 정주영 씨 같은 그런 분은 물론 이제 그 분야가 건설이니까 그러니까 건설 이쪽에 그냥 딱 맞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서는 건설이 참 건설에 성공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건설 그때 그 양반하고 그 어려운 고비를 몇 번씩 넘으면서 그 양반의 그 집념하고 그 해결 방법 그 정력
이런 거에 완전히 그 감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산업화 끝나고 이 저 해양개발 주식회사 새로 시작할 때 시작하면서 그때도 그냥 저 양반이 그 한다 그러면은 같이 할 수, 저 양반이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그 아주 그냥 생각이 그냥 마음속 깊이 잘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양반 밑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바둑 얘기가 나와서 아이고 우리가 바둑이 지금 뭐 조남훈 씨 조치훈 씨 이런 양반이 바둑이 몇 단이에요? 9단인가 그렇잖아요. 9단이 최고 아니에요? 지금 9단 내기 10단 뭐 이렇게 하는데 아유 우리 정주영 회장은 바둑이 19단이시라고 정말 그렇게 그렇게 느끼고 우리가 뭐 그렇게 그냥 적당히 우리가 뭐 얘기 들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와서 닿고 지금이라도 김 박사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냥 금방 나한테 와서 한마디 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늘 가지고 있고 그 양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잘못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나도 저거 한 거는 또 그 양반이 그 실패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얘기가 이제 같이 뭐 새로운 비즈니스 구상 이런 거 몇 가지 그 양반이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나하고도 또 긴밀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다 성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실패로 돌아간 거는 거기서 그 레슨 거기서 배운 것만 있고 배운 것만 싹 거기서 걷고 나머지는 싹 잊어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얘기가 실패라는 건 그 양반 머릿속에서 존재가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말로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처럼 직접 그 양반하고 같이 껌껌이 하다못해 이런 조그만 건서부터 이제 껌껌이 그 양반 가까이 모신 분들 사이에 공통적인 얘기가 그 양반이야말로 진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사고 방식 이렇게 했지만 보통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그 양반하고 같이 일해봐야 진짜 그게 뭔지 몸에 와서 닿는다고.